이번 사업 설명회는 평생학습 6개 분야에서 약 3억 원 규모의 공개 모집을 실시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 및 동아리는 사업에 따라 25일 혹은 28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서 부천시 평생학습센터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되며 심사를 거쳐 3월 초 최종 결과를 발표합니다. 선정된 기관과 단체는 사전 회계 교육에 필히 참석해야 하며 4월에서 10월 전후까지 사업을 진행하여 11월에는 최종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6개 각 분야마다 지원할 수 있으나 한 분야에서 여러 개의 사업 계획서를 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비대면 학습이나 활동이 포함될 수 있으며 취약계층을 위한 내용과 봉사활동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사업마다 말씀드릴 예정이오니 유튜브 시청에 더욱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공모 및 신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천시 평생학습센터 평생기숙사 정혜경입니다. 일상에서 시민성 학습 프로그램 공모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에서 시민성 학습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타인들과 갈등이 생기지 않고 서로 상호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역 공동체성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운영 방식은 선발된 강사 대상으로 워크숍을 통해 강사 고유의 컨텐츠와 시민성을 콜라보하여 수정된 강의안으로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다양한 콘텐츠로 현재 강의하고 있는 강사님들 중 타인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싶은 강사님들 쫑긋 귀 기울여 주세요. 공모 신청 대상은 한국형 국가 지속 가능 발전 목표 KSDG 실천에 관심이 있는 강사 20분 내외입니다. 신청 기간은 다른 공모 사업과 동일하며 이번 달 11일 화요일부터 25일 화요일까지입니다. 강사 수당 기준은 일반 상급에서 5급 정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 가능하며 제출 서류는 5가지로 프로그램 제안서, 강사 이력서, 자기소개서, KSDG에 대한 알고 계신 내용,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까지 5가지입니다. 선발 방법은 서류 검토 후 대면으로 5분 발표 시연 심사가 있습니다. 예년과 달라진 점은요. 지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부천형 시민성 9개 주제에서 이번에는 국가 지속 발전 가능 목표로 지원 영역이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지원 분야는 국가 지속 가능 발전 목표로서 2015년 국제사회에서 2030년까지 전 세계가 함께 추구하는 인류 공동의 17가지 목표를 한국형으로 재구성한 목표입니다. 지원 영역은 국가 지속 가능 발전 목표에서 4가지 영역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4가지는 사람, 번영, 환경, 평화와 협력입니다. 사람 영역에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포용사회를 지향합니다. 번영 영역에는 혁신적 성장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환경 영역에는 미래 세대가 함께 누리는 깨끗한 환경입니다. 평화와 협력 영역에는 지구촌 평화와 협력 강화입니다. 지원 분야와 영역이 팬데믹 상황에서 여러분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좀 어렵다고 느껴지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전문가의 1:1 컨설팅으로 시민성과 현재 강의하고 계신 컨텐츠와 콜라보를 만들어 가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지속 가능 발전 목표 관련 자세한 내용은 포털 사이트에서 지속 가능 발전 사이트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자료실, 유튜브에서도 지속 가능 발전을 키워드로 검색하셔서 사전 학습하시면 되십니다. 지난해 선정된 프로그램을 영역화한 예시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서 테라피, 미술과 떠나는 마음여행, 춤으로 풀어가는 삶 등은 사람 영역에 속합니다. 소통을 주제로 하는 공감과 소통의 글쓰기, 자기 표현 프로젝트 등은 평화와 협력 영역입니다.
영역으로 구분하는 것이 다소 어려우실 수 있지만 고민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시민성 향상을 위한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연간 일정 안내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공모는 다른 사업의 공모 기간과 같습니다. 1월 1일부터 25일까지이고요. 서류 검토 후 면접에 대한 공지는 1월 28일 금요일 부천시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에 공지해드릴 예정입니다. 면접은 2월 7일 오후 2시부터 부천 시민학습원 놀이터에서 5분 시험 발표 형식으로 대면으로 진행합니다. 5분이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합니다. 미리 녹화해서 시간 체크해 보시면 당일 당황하지 않고 발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월 11일 간담회에서 프로그램 선택해서 운영하실 수 있는 운영하실 예정인 학습 반디 매니저와 첫 대면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분야의 전문가를 모셔서 2월 16일부터 3주차에 걸쳐서 수요일마다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이때는 국가 지속 가능 발전 목표와 시민성에 대한 개념 이해, 또 개별 제안서를 기반으로 회차별 구성 컨텐츠와 시민성 콜라보 방안에 대해서 1대1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이후 3월 1일, 11일까지 컨설팅을 반영한 수정 계획서를 제출해 주셔야 하며 강의는 상하반기 각 1회씩 하시게 됩니다. 프로그램 강의 전제 조건은 여러분들이 합격 이후에 간담회와 워크숍을 참석하셔야 합니다. 참여하고 싶으신 강사님 그리고 주변 지인에게도 좋은 기회이니 지금 바로 링크 보내주시고 질의응답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안내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3시 10분부터 줌 1번 방에 오셔서 질의응답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천시 평생학습센터 이복자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퇴근학습길 상반기 프로그램 공모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퇴근학습길 사업 목적, 그 다음에 2022년 퇴근학습길 추진 방향, 그리고 참여 공모 안내,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안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퇴근학습길은 야간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습 취약계층인 직장인의 평생학습 참여 확대 및 누구나 소외됨 없는 학습권 보장과 일, 학습, 여가의 균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 근거리 평생학습을 위한 학습공간 네트워크 구축을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퇴근학습길은 평생학습이 필요하지만 참여하기 어려운 직장인의 자기개발 및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확대 및 야간 평생학습 활성화를 중점으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프로그램 참여 후 지속적인 학습 모임을 위한 학습 동아리 구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동네 학습공간 네트워킹을 통해 시민의 공간 접근성 강화 및 공간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요. 우공 클래스라고 해서 올해 처음 도입된 건데요. 학습 공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 주민의 공유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우공 클래스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 상반기 퇴근학습길 프로그램 공모 참여 안내인데요. 추진 절차입니다. 오늘 사업 설명회를 시작으로 오늘부터 2주간 25일까지 상반기 프로그램 접수가 있고요. 26일부터 28일까지 선정 및 조정을 통해 10일, 2월에 홍보물이 만들어지고 학습자 모집을 2월 14일 날 하고 3월 초에 강사 간담회를 이어 상반기 프로그램 운영은 3월부터 5월까지 운영이 됩니다.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퇴근학습길 프로그램은 상반기 3월 개강과 하반기 9월 개강 이렇게 1년에 2번 진행되니까 지금 보이는 이 화면을 잘 기억하셨다가 하반기 공모 7월에 한 번 더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될까? 신청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류가 4가지가 있는데요. 제안서, 계획서, 세부 내용, 그리고 강사 이력서와 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가 있는데요. 기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일까지이고요. 반드시 이메일 제출입니다.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퇴근학습길 프로그램 제안서가 있습니다. 맨 상단에 보면 영역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평생교육 6대 영역 중에서 직업 능력 교육, 직장인의 자기개발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강사님들께서는 지금 보고 계시다면 직업 능력, 직장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기간은 10회차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4차 시에서 10차 시까지 가능하고 주 1회, 저녁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2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줄탁동시 이수 여부라는 칸이 있는데요. 줄탁동시를 이수한 강사님께서는 반드시 체크를 하시고 이수 연도까지 넣어주시면 프로그램 공모하는데 선정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지금 코로나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상반기 프로그램은 비대면 교육으로 운영됩니다. 반드시 비대면 강의 경험이 있으시다면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고요. 테크노스킬 프로그램은 녹화 방송이 아니라 줌 같은 쌍방향 소통 방법으로만 진행되므로 그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방송이 다 끝난 3시 10분부터는 테크노스킬에 더 필요한 궁금한 것들을 직접 여러분들과 소통하고자 줌을 통해 만나보자 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회의 아이디와 암호를 입력하시고 줌에 접속하시면 저와 함께 궁금한 사항을 싹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따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천시 평생학습센터 평생교육사 김용준입니다. 2022년 상반기 시민주도학습 공모사업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내 순서는 사업 목적, 사업 개요, 그리고 전년과 달라진 점, 공모 참여 방법에 대한 안내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시민주도학습은 유네스코에서 제안한 17가지 지속가능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시민교육의 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시민이 주도하는 학습 생태계 조성을 위해 부천에 소재한 관내 기관 단체들로부터 프로그램을 제안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번 상반기 시민주도학습의 사업기간은 6월까지입니다. 선정된 기관 단체는 6월까지 모든 교육과정을 마무리하셔야 하며 이번 공모의 신청 대상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시민교육에 관심 있는 부천시 소재 비영리 단체, 법인, 시설 등 평생교육기관입니다. 만약 본인이 속한 기관 단체가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신청 전 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바로 확인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기관 단체에는 프로그램 강사료와 홍보를 지원해드릴 예정입니다. 강사료는 과정 종료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시면 부천 시민학습원에서 직접 집행해드립니다. 상반기 공모사업의 지원 규모는 4천만 원으로 15개 내외 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기관별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유네스코 지속가능 발전 목표 17가지를 현재 보시는 화면과 같이 9가지 학습 영역으로 구별하였습니다. 각 기관 및 단체에서는 이를 참고하시어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제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년과 달라진 점입니다. 2022년 많은 부분에서 사업의 개선 및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공모와 운영 시기가 통합되어 운영됩니다. 과거에는 선정 시기와 관계없이 그 해 안에만 사업을 운영하시면 되었지만 이제는 상반기 공모에 선정될 경우 6월까지, 하반기 공모에 선정될 경우 11월까지 사업을 마감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시민교육의 지역 확산을 위해 학습 대상자의 범위를 아동 청소년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기관별 최대 지원 예산 또한 기존 250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까지로 확대 상향되었습니다. 늘어난 예산에 따라 공모 신청 시 한 번에 지원 가능한 프로그램도 2개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에는 서면 심사만 진행되었지만 이제는 심사위원단을 구성하여 대면 심사가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변경된 내용에 따라 기존 제안서 양식도 일부 변경되었으며 설명회에서 이야기 드리지 못한 기타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공고문 및 제안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설명회 이후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정이 지나고
2월 9일 수요일 오후 대면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2월 11일 금요일 결과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결과 발표 이후 바로 다음 주 2월 16일 신청기간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며 이후에는 6월까지 사업을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운영 중에는 1회에서 2회 부천시 평생학습센터에서 모니터링 참관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참여 기관 단체의 네트워크와 지속가능 발전 교육에 대한 이해 향상을 위한 워크숍이 5월 중 진행될 예정입니다. 선정된 기관 단체의 담당자분은 워크숍에 의무적으로 참여하셔야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공모의 접수 기간은 설명회가 시작되는 오늘부터 1월 28일 금요일까지입니다. 9시부터 17시까지 업무 시간 내 접수가 가능하며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가 어려우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편 및 방문 접수 모두 가능하며 우편 접수 시에는 유선 연락을 필히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2022년 상반기 시민주도학습 공모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천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부천 시민주도학습 공모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22년 성인문예교육 지원 사업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성인문예교육 지원 사업의 목적, 사업 개요, 공모 참여 안내,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인문예교육 지원은 중졸 미만, 저학력, 시민, 비문의 학습자, 이주민 등 교육에서 소외된 대상에게 학습 기회를 제공하며 기초문의 능력 향상을 통해 지속적인 학습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을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기간은 프로그램 운영 기간은 3월부터 11월, 이거는 12 기준입니다. 3월부터 11월이고요. 대상은 18세 이상 내국인, 외국인 이주민 대상으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단체이며 총 예산은 1억 1,200만 원으로 기관당 300만 원에서 최대 2,5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내국인을 위한 한글 교실에서는 국가문해교육센터인 나무 시리즈를 기반으로 하는 문해 프로그램이고요. 외국인과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실 프로그램은 법무부 지정 도서를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표에 보이시는 것처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2지원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 거였고요. 왼쪽에 보면 국비 지원 프로그램 예정이 있습니다. 국비는 3월이면 공모 안내가 내려옵니다. 지금 보시는 분들은 다 어느 기관이든 다 국비 지원 가능하고요. 단 국비는 최대 3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4월부터 12월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공모 참여 안내입니다. 참여 절차는 오늘 사업 설명회를 시작으로 2주간 사업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고요. 2번에 걸친 심사를 통해서 결정이 되며 3월에 보조금 교부 및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 11월까지 국비를 지원한 기간이라면 12월까지 사업을 진행하면 되고요. 모니터링이 중간에 있는데 6월에서 7월에 중간점검 모니터링이 있습니다. 성과 공유 및 정산은 11월 말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프로그램 지원 조건입니다. 프로그램별 상시 출석 학습자가 10인 이상이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장애 성인 대상 기관이라든지 소규모 문해교육 프로그램이 최소 5명 이상이면 됩니다. 또한 전담 교우 강사의 지도하에 단계별로 최소 운영 횟수와 운영 시간을 준수하셔야 되는데 연간 최소 80시간 이상 프로그램을 운영하셔야 됩니다. 또한 평생학습센터 사업 및 행사 참여와 연계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지역 내외 문해교육 관련 네트워크 활동은 권장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요.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기관에서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이나 정치, 종교, 영리적인 목적을 지닌 사업은 안 되며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행정기관의 보조금을 받는 사업도 안 됩니다. 또 공모사업에 적합하지 않은 프로그램도 지원 제외 대상이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입니다. 5가지가 있는데요.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신청서, 단체 현황, 기타 사항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지방보조사업 신청자 체크리스트,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고요. 아주 중요한 사항으로 자체 부담금 10% 이상을 책정하셔야 합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 실시간 수업을 진행해야 하니 프로그램을 계획을 하실 때 이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과 연계해서 수익 창출은 불가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접수 방법입니다. 기간은 25일까지 오후 5시 도착분에 한한 거고요. 접수 방법은 우편 또는 방문 접수입니다. 이메일로 한글 파일 보내주시면 되고요. 직접 접수하는 접수처는 송내 어울마다 2층에 있는 소사시민학습원입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성인문예교육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가 부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들 있으시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줌 아이디와 회의 암호가 있으니 이거 잘 메모해 놓으셨다가 줌 들어오셔서 저에게 직접 물어보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따 질의응답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천시 평생학센터에서 학습 동아리를 담당하고 있는 평생교육사 최보솔입니다.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동아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신가요? 저는 동아리가 개인의 학습을 넘어선 공존의 학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습을 통해 만난 이웃들이 학습을 통해 모이고 학습하고 나누고 배우는 공존의 학습, 바로 평생학습 동아리입니다. 2022년에는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안내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2021년 28개의 동아리와 함께 활동했습니다. 올해는 총 3,960만 원의 예산으로 30여 개의 동아리와 함께하고자 합니다. 지원 자격은 부천시 평생학센터에 등록된 동아리입니다. 동아리 등록은 7인 이상으로 구성되고 월 2회 이상 정기 모임을 진행하는 학습 모임이라면 부천시 평생학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등록 가능합니다. 이처럼 등록된 동아리는 단독형, 연합형, 창의공동체형 등 3가지 지원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동아리는 어떤 유형으로 지원해야 할까요? 먼저 단독형입니다. 단독형은 한 개 동아리의 활동을 지원합니다. 동아리 회원들을 위한 역량 강화 수업, 동아리의 새로운 학습 및 사업을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단독형은 8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연합형입니다. 연합형은 2개 이상의 동아리가 함께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서로 유사한 유형의 동아리들이 모여 학습이나 사업을 하기도 하고 서로 다른 유형의 동아리들이 시너지를 발휘하기도 합니다. 최대 18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독형보다 큰 규모의 사업을 추진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활동 시 연합형 동아리들이 서로 역할 분담을 하여 진행하실 수 있도록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형 안내 전 단독형과 연합형의 예를 말씀드리자면 단독형의 경우 뜨개 동아리는 뜨개 심화학습, 제빵 동아리는 제빵 심화학습, 독서 동아리는 독서 심화학습 등 단순하게는 동아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심화학습도 가능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 뜨개 동아리는 뜨개 방법 나눔 활동, 제빵 동아리는 특산품을 활용한 제빵 레시피 나누기, 독서 동아리는 공개 독서 모임 운영 등이 있습니다. 연합형 동아리는 독서 동아리가 함께 만나 우리 지역 문인 흔적을 찾고 알리기, 다양한 악기 동아리가 함께하는 연합 오케스트라 구성, 문예 동아리와 동화구연 동아리가 만나 문예 어르신, 창작 동화구연, 작품 만들기 등 서로 다른 동아리라도 여러 가지 학습 활동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의공동체형입니다.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동아리 활동입니다. 명칭과 개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동아리 활동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에 공헌 활동을 하는 유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1년 창의공동체형을 예를 들어 안내드리자면 최근 지속적인 코로나19로 인해 지역사회 이웃과 만나기가 더욱 어려워졌는데요.
이 때문에 취약계층인 독거노인 어르신들께서 정서적인 소외가 더욱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회 현안 문제에 관심을 가진 한 원예 동아리에서는 구성원들이 직접 원예 강사가 되어 지역사회에 소외된 독거노인 분들을 찾아가 원예 학습을 지원하며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이처럼 창의 공동체형 활동은 우리 주변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가장 잘하는 일을 연결하여 나눈다면 어느 동아리라도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획한 사업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어떤 일정으로 선정하게 될까요? 참여 절차입니다. 먼저 오늘과 같이 사업설명회를 진행한 후 15일간 접수 기간을 갖습니다. 25일 화요일까지 사업을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접수된 사업은 2월 1차 전문가 심사, 2차 보조금 심의심사를 통해 선정 유무가 결정됩니다. 이를 통해 선정된 동아리들은 3월 보조금 교부를 위해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면 수일 내로 보조금을 교부받게 됩니다. 교부 후 3월부터 11월까지 우리 동아리가 선정된 사업을 진행합니다. 사업 진행 기간 중에는 동아리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기 위해 담당자가 평생학습 활동자와 함께 모니터링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참여한 동아리들은 7월에서 8월 중 중간 간담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업은 10월까지 진행되며 11월엔 동아리들의 성과 공유회와 함께 정산이 추진됩니다. 지금까지 동아리 사업의 유형과 참여 절차를 안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2022년은 작년과 달라진 점이 없을까요? 우선적으로 신규 동아리 활동 활성화를 위해 단독형에서 5개 이상의 신규 동아리를 포함 선정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신규 동아리는 부천시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사업에 처음으로 선정되는 동아리를 말합니다. 2022년, 2021년 혹은 2018년 언제 등록하셨더라도 동아리 지원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없다면 신규 동아리로 구분됩니다. 두 번째는 동일 유형 4년 이상 미지원입니다. 2024년부터 적용으로 올해부터는 아니지만 2022년 지원으로 인해 3년 이상 동일 유형을 지원하게 되는 동아리들께 참고차 안내드립니다. 동일 유형이라고 하면 단독형, 연합형 등 1개 유형에 연속으로 3년간 지원받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단독형 3년 지원 후 연합형을 신청 시 선정에 제약은 없습니다. 이 또한 새로운 동아리들의 활성화와 기존 동아리들의 계단식 성장을 도모하기 위함을 함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창의 공동체형은 4년 이상 미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더불어 2022년에는 10월 31일까지 사업이 종료되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다음은 공모 지원 작성 시 유의해야 하는 필수 사항입니다. 지원 사업은 비대면 활동을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 상황으로 많이 지치셨을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다만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우리 동아리의 건강과 안전이기 때문에 부득이 비대면 활동 기준으로 작성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연중 일상회복으로 인해 거리두기 완화 시 대면 전환이 가능하지만 사업계획서는 대면 기준 작성 시 지원 선정이 불가함을 말씀드립니다. 예산 편성은 강사비, 재료비, 교재비 등 학습 활동에 필요한 경비만 사용 가능합니다. 하나의 비목의 80% 이상 편성은 불가합니다. 또한 신청 금액의 20%는 자부담이 필수입니다. 단독형은 80만원의 20%인 16만원, 연합형은 지원 최대 금액 180만원의 20%인 36만원, 창의 공동체형은 지원 최대 금액 500만원의 20%인 100만원까지 자부담을 부담해야 합니다. 자부담은 선정 후 보조금 교부 전 통장에 입금 상태로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신청한 사업은 정부 및 타 자치단체, 타 부서에 기이 선정된 사업을 중복 지원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정된 동아리는 사업 내 1회 이상 자원봉사를 실시하셔야 합니다. 이제 미등록 동아리를 위한 동아리 등록 절차 및 부천시 평생학습 동아리 연합회를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아리 등록 절차입니다. 7명 이상 동일 관심사로 선생님들께서 모이셨으면 동아리 등록 원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요. 등록 원서는 부천시 평생학센터 홈페이지 학습 동아리 게시판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등록 원서를 작성하셨으면 담당자 메일로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발송 확인 후 담당자가 동아리를 등록을 해드리면 동아리 등록이 완료됩니다. 등록 후에는 우리 지원 사업에도 신청하실 수 있고요. 시민학습원을 개관하여 학습 장소로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동네 학습 공간에서도 시간 양해를 통해 활동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부천 가온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부천시에는 약 250개가 넘는 동아리가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동아리들이 모여서 부천시 평생학습연합회 부천가온을 만들었습니다. 부천가온은 2016년에 결성이 되었고요. 현재 30여 개 이상의 동아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천가온 활동을 통해 멤버십 활동도 할 수 있고 바자회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직 동아리 활동이 어려우신 분들은 부천가온에서 여러 가지 멘토링과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두 가온에 참여하셔서 연합을 함께할 동아리도 구해보시고 또 여러 가지 동아리들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조금 더 풍성한 동아리 활동을 이어가시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동아리 지원 사업에 관심 가져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저는 그럼 줌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뒤에 만나요. 지금부터 2022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의 목적, 사업 개요, 공모 참여 안내,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은 평생학습 기회 제공을 통한 학령기 이후 장애인의 지속적인 삶의 질 향상과 장애인의 학습을 통한 역량 강화로 사회 참여와 재취업 등 자립 기반 마련을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 개요입니다. 프로그램 기간은 3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대상은 장애인 및 가족을 대상으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 및 단체이며 장애인 평생교육 예산은 총 4,700만 원으로 기관당 400만 원 내외의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용이 가장 중요한데요. 평생교육의 6대 영역인 직업능력, 기초문해, 인문교양, 시민참여, 문화예술교육을 포함해서 특히 장애 유형별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지금 표에 보시는 것처럼 직업능력 향상에서 직무능력 향상이라든지 자격인증 프로그램 이렇게 예시가 나와 있는 것들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동안 기초문해는 신청하신 기관이 없었는데 혹시 방송을 보신다면 기초자립생활 프로그램도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장애 유형별 프로그램을 신청하게 되면 약간의 가산점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유형별로 시각, 청각, 그리고 지체 내경변, 발달장애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으며 이 장애 유형별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부천시 평생학습센터 블로그에 들어가면 프로그램 운영 방법이라든지 활동 계획안이 다 있으니 충분히 참고가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공모 참여 안내인데요. 참여 절차입니다. 오늘 사업 설명회를 시작으로 해서 2주간 25일까지 신청서를 받고요. 2월 달에 전문가의 심사와 심의위원회 2차 심사까지 거쳐 선정이 되면 3월에 보조금 교부가 있고요. 또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은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요. 두 번의 모니터링이 있습니다. 1차 모니터링은 사업 시작했을 때 4월경에 있고요. 2차 모니터링은 사업이 시작된 한 2분의 1 정도 진행됐을 때 6월에서 7월에 있으니 사업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과 공유 및 발표 정산이 있는데요. 이거는 11월에 있습니다. 두 번째 신청 대상은요.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된 장애인단체,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비영리 민간 장애인단체, 시군 또는 일반 장애인 사회복지법인과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 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요.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이라든지 정치, 종교적, 영리적인 목적을 지닌 사업은 절대 안 되고요. 동일한 또 유사사업의 보조금을 받는 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공모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도 절대 안 된다는 거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는 5가지입니다. 신청서, 단체 현황, 그리고 체크리스트, 사업 계획서, 그리고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것, 자체 부담금 10%는 꼭 이상 책정하셔야 되는 거고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 실시 수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비대면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 사업과 연계해서 수입 창출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하니 이 점 또한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접수 방법은 접수 기간은 오늘부터 2주간 25일까지이고요. 업무 시간 내에 접수합니다.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고요. 저녁 5시까지 도착분에 하나며 접수 방법은 우편과 방문 접수입니다. 팩스는 안 되시니까 그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파일, 한글 파일도 보내주셔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메일로 주시면 되고 직접 방문 접수하실 때는 송내 어울마당 2층에 있는 소사시민학습원으로 오시면 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설명을 드리다 보니 궁금한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 3시 10분 지금 화면에 나오는 회의 아이디와 암호 잘 기억하셨다가 줌으로 들어오셔서 궁금한 사항들을 저한테 직접 물어보시면 제가 정성껏 다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줌 회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5명의 평생교육사로부터 6개 공모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튜브 본 행사에 이어서 시작되는 5개의 줌 회의실에서 질의응답이 될 예정이오니 질의응답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영상 아래 더 보기를 누르면 나타나는 링크를 통해서 회의실로 바로 입장하거나 혹은 평상학습센터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에 게재되어 있는 주소를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한 본 행사 마지막에 화면을 통해서 줌 주소를 안내할 예정이오니 참고 바라며 사업 설명회 자료집도 평상학습센터 홈페이지와 블로그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